안녕하세요, 탱크입니다. 자, 오늘은 실질적인 이제 예시를 통해서 잘 쓴 자소서와 잘 쓰지 못한 자소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잘 쓴 생기부와 앞서 말씀드린 영역들 성장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문항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에피소드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판가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A 학생의 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A 학생은 고등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아주 크게 낙담을 했대요. 공부법을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제자리만 유지했다는 거죠. 얘 비포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에피소드를 뭘 넣냐면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친척 언니하고 과외를 했대요. 친척 언니와의 과외를 통해 효율성이 부족했던 내 자신의 공부 습관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대요. 에피소드가 들어오긴 했죠. 그런데 쓰면 안 되는 내용을 썼어요. 자소서에는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이런 얘기 쓰면 안 돼요. 저가 컨설팅 하다가 제 얘기 쓰는 친구도 봤거든요. 컨설팅한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꿈이 구체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정말 쓰면 안 돼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이 에피소드가 되어야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가주면 안 됩니다. 특히 사교육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쓰는 것은 공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는 에피소드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B라는 친구는 1학년에 4등급 있던 수학 때문에 수학 공부에 이제 집중했다. 그리고 매일 문제집을 10장씩 풀고 수업 시간에 예습 복습도 열심히 해서 2학년에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다. 모의고사 성적도 2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말 많이 쓰고 싶어해요, 친구들이. 나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내신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자꾸 모의고사 성적을 1번 답안에 쓰고 싶어 하거든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쓰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친구의 특징이 에피소드는 있는데 일단 자기주도성이 한 명은 미흡했고 사교육에 도움을 받았다고 대놓고 자랑을 했고 한 명은 그냥 성적 오른 것만 자랑했어요. 솔직히 학생이 자기 스스로 문제집 풀고 예습복습 철저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1번의 소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거 명심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진짜 당연히 고등학생이라면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 오른 것만 이렇게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을 쓴다거나 이런 건 쓰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인 거죠. 자, 다음 C학생을 한번 살펴볼게요. C학생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학생이 진짜 많아요. 자, 어떤 학생이냐면 이 친구는 신문방송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쓴 1번의 예시가 이렇습니다. 평소 기사를 통해서 언론의 힘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데 워낙 거짓 정보가 많아서 언론이 좀 현실을 왜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언론의 참된 뜻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 언론 자체가 이렇게 써 있어요. 미디어가 정치 권력이나 자본의 필요에 의해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함으로써 대중조직의 문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회구조나 제도 등을 사회체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관점이나 미시적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지어졌어요. 근데 되게 막 멋지게 쓴 것 같죠. 용어도 막 거시적, 미시적 관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체제 혹은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친구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자, C학생은 얼핏 보면 잘 쓴 것 같이 보이지만 에피소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성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언론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자기 주장글을 쓰고 있는 거죠. 자소서는 주장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쓰라고 한 거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본인의 어떤 학습 경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분명히 있는 학생일 것 같지만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했는지 지적 호기심이 있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해소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사실은 1번 문항에 맞는 답안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C학생처럼 너무 현학적 허세를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학생의 예시예요. 정말 자소서를 쓰는 학생 100명 중에 거의 한 20명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물론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과목이 다르고 활동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D 친구가 그런 예시인데 일단은 멘토 활동을 했다. 그래서 멘토 활동을 하기 전에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즐거운 마음이 아닌 상태로 친구들의 멘토가 되었다. 그런데 이 멘토 활동을 하면서 메타인지를 통한 학습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과 답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서로 피드백하면서 상호 효율적인 학습법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친구들에게 학습을 가르쳐 주면서 학습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메타인지 학습법이 단순히 수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에도 연결이 되면서 스스로 학습 역량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여기 분명히 이제 나타났죠. 저희가 강조한 게 다 나왔어요. 에피소드 들어있고요. 비포 애프터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전에 혼자 공부했던 모습에서 여럿이 함께 공부하면서 새로운 공부법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찾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역량도 알 수 있었어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 지적 호기심은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쨌건 다른 과목에도 적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학습의 연결이고 비포 애프터도 드러나고 또 성장된 모습도 분명하고 아주 잘 쓴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소스는 아주 흔하지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소스는 나만의 뭐 특별한 것이 참 있기가 쉽진 않아요. 어차피 고등학교 학생부가 정해진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스가 아주 다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활동이어도 서로 느끼는 느낌이 다르고 배우고 성장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을 찾기보다는 특별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쓴 자소서의 특징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에피소드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분명하게 성장된 모습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자신의 꿈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맥락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써줘서 막 수려한 말, 아까 C 학생처럼 되게 멋진 말을 쓰긴 했는데 그 친구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식으로 써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건 구조거든요. 한번 언급했었는데 PREP,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자, 이거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그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걸 먼저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쓰고 이그젬플에 에피소드들을 넣어주는 거. 이게 아주 전달력이 좋은 방식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한 것을 확인해주는 수미상관시 포인트를 한번 더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답해야 될 때도 이 방식을 쓰시면 전달이 매우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쓴 자소서의 특징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혼자 쓸 때 너무 막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써보세요. 일단은 쓰는데 에피소드들 먼저 뽑아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비포 애프터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글의 구조 딱 정리하면 훌륭한 자소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